혹시 여러분, 사과로 만든 브랜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프랑스 노르망디의 푸른 사과밭에서 태어나 코냑과 아르마냑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숨겨진 보석, 바로 칼바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잔의 노르망디의 가을이 담겨있는 듯한 이 황홀한 술의 세계로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1. 칼바도스, 프랑스 사과밭에서 태어난 과일 브랜디의 숨겨진 보석. 안녕하세요. 세상의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리는 세상 모듬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바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디하면 의뢰 꼬냑이나 아르마냑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거장 옆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또 다른 보석 같은 브랜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프랑스 노르망디의 푸른 사과밭에서 태어난 칼바도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한 노르망디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서늘해서 포도보다는 사과 재배에 훨씬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사과가 풍성하게 열렸고 자연스럽게 사과로 술을 만들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10세기경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노르만인의 땅이라는 뜻의 노르망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과는 이 지역의 중요한 작물이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14세기경부터 노르망디 귀족들 사이에서 사과 증류주가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며 1553년에는 사과 브랜디가 처음 만들어졌고 1606년에는 사과주 증류 조합까지 결성되었다고 하니 그 역사가 정말 유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바도스는 꼬냑이나 아르마냑과는 달리 포도 대신 사과를 증류해 만든 프랑스를 대표하는 증류주 중 하나입니다. 칼바도스라는 이름은 오직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특정 칼바도스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브랜디에만 부여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칼바도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자 다른 브랜디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이죠. 2. 사과 사이더가 황홀한 브랜디로 칼바도스의 매력적인 생산 과정. 자, 노르망디의 푸른 사과밭에서 시작된 칼바도스의 유구한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칼바도스가 어떻게 병 속에 담기는 그 황홀한 변신을 하는지, 그 매력적인 생산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칼바도스의 시작은 바로 시드르, 즉 사과로 만든 발효주, 사과 사이다입니다. 단순히 사과를 짜서 마시는 주스가 아니라 사과즙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드는 거죠. 노르망디 지방에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 사과 품종이 재배되는데 칼바도스를 만드는 데는 약 50여 종의 양조용 사과 품종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사과들은 먹는 사과와 달리 크기가 작고 단맛, 신맛, 떫은맛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이렇게 잘 익은 사과들을 수확해 세척하고 착즙한 다음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 발효시켜 시드르를 만듭니다. 이제 이 시드르가 칼바도스가 되기 위한 핵심 단계인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코냑과 매우 흡사하게 시드르를 증류해서 오드비, 즉 프랑스어로 생명의 물이라고 불리는 원액을 얻는 거죠. 이 단계의 증류주를 바로 오드비 드 시드르라고 부릅니다. 증류 과정은 보통 한 번만 거치거나 아르마냑처럼 연속 증류 방식으로 2번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오드비는 아직 칼바도스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이제 이 투명한 원액은 참나무 오크통으로 옮겨져 긴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숙성 과정이야말로 오드비를 황홀한 칼바도스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시간이죠. 오크통 안에서 사과 증류주는 공기와 미묘하게 접촉하고 나무로부터 다양한 성분들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 투명했던 원액은 점점 황금빛, 호박빛을 띠게 되고 오크배럴에서 배어나온 바닐라 향, 구운 사과 향, 은은한 스파이스 향 등 복합적인 풍미가 더해지며 그 개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숙성 연도가 어릴수록 신선한 사과와 꽃향기가 강하고 오래 숙성될수록 구운 사과나 데친 배와 같은 깊이 있는 과일 풍미와 함께 오크통에서 오는 무게감이 더해지죠. 이렇게 엄격한 원산지 통제 AOC를 받으며 노르망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시드르를 증류하고 최소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칼바도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과 사이더가 숙성이라는 시간을 통해 보석 같은 브랜디로 거듭나는 과정,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3. 한 잔의 노르망디의 가을이 칼바도스 특유의 섬세한 풍미 탐험. 칼바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역시 사과 본연의 향과 맛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린 칼바도스는 그야말로 싱그러운 초록 사과나 갓 짜낸 사과주스처럼 프레시하고 산뜻한 향을 뿜어냅니다. 막 따낸 햇사과의 상큼함과 신선함이 코끝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마치 노르망디 사과밭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죠. 풋풋하면서도 깨끗한 과일의 매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크통 안에서 잠들면 이 칼바도스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상큼한 사과향은 잘 익은 사과, 마치 따뜻하게 구운 베이크드 애플이나 사과 타르트 같은 깊이 있는 향으로 진화합니다. 여기에 오크통에서 스며든 부드러운 바닐라, 달콤한 버터 캐러멜, 그리고 은은한 향신료와 호두 같은 견과류 뉘앙스까지 더해지면서 복합적이고 섬세한 풍미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죠. 이쯤 되면 과연 이게 사과로 만든 술이라고 싶을 정도로 깊은 맛의 세계가 펼쳐진답니다. 코냑이 포도를 통해 얻는 화려하고 응축된 과일향과 묵직한 오크향의 조화를 자랑한다면 칼바도스는 사과에서 오는 특유의 신선함과 고소함, 그리고 숙성을 통해 얻는 부드럽고 다채로운 풍미의 밸런스가 매력이에요. 단순히 코냑의 사과 버전이 아니라 사과라는 재료가 가진 한계를 넘어 칼바도스만의 독창적인 맛과 향을 만들어낸 거죠. 포도가 아닌 사과를 증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개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잔의 칼바도스는 노르망디의 가을 풍경을 온전히 담아내듯 사과의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특별한 미각 경험을 선사합니다. 4. 프랑스인의 식탁과 문화 속 칼바도스가 차지하는 특별한 자리. 칼바도스가 프랑스 문화에서 차지하는 가장 상징적인 자리 중 하나는 바로 트루 노르망이라는 독특한 음용 문화입니다. 노르망디의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인들은 코스 요리를 아주 길고 느긋하게 즐기잖아요. 메인 코스 사이에 심지어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인 그 중간에 차가운 칼바도스 한 잔을 톡하고 비워내는 전통이에요. 아니, 밥 먹다 말고 술 마신다고 싶겠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를 돕고 미각을 재정비해서 다음 코스에 대한 식욕을 다시 돋우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일종의 입가심용 술인데 이쯤 되면 그냥 술 마실 핑계 같기도 하고. 키읔키읔키읔. 아무튼 이처럼 칼바도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노르망디 지방의 전통적인 식사 문화의 핵심적인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식사 후에 디제스티프 소화를 돕는 술로 즐기는 것도 흔합니다. 특히 사과로 만든 브랜디답게 사과파이나 과일 타르트 같은 과일 기반 디저트와 페어링이 기가 막힙니다. 사과향이 살아있는 칼바도스가 비슷한 계열의 디저트와 만나면 서로의 풍미를 증폭시켜주면서 아주 그냥 끝판왕 조합을 만들어내죠. 노르망디 현지에서는 크레페나 사과 베이스의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칼바도스는 요리에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르망디 지방의 요리에는 크림이나 버터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칼바도스를 넣어 요리의 풍미를 끌어올리거나 육류 요리의 소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림이나 맛술을 쓰듯이 얘네는 칼바도스를 넣는 거죠. 심지어 노르망디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사과를 씹어 먹고 술과 함께 사과를 디저트처럼 즐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칼바도스는 노르망디 사람들의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칼바도스는 단순한 술을 넘어 프랑스, 특히 노르망디 지방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드한 이미지 탈피. 칼바도스 힙스터들의 새로운 선택이 되다. 자, 노르망디 사람들의 식탁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칼바도스 이야기 다들 잘 들으셨죠? 근데 이 전통의 상징 같았던 칼바도스가 요즘 들어 심상치 않다는 거. 예전엔 어르신들이나 마시는 술 뭔가 올드하고 고루한 느낌이었는데 글쎄요, 요즘은 힙스터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마시는 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지 뭡니까? 대체 이 녀석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요즘 술 좀 마신다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싼 술만 고집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만 아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강하죠. 이른바 힙스터들의 비주류 문화 지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랄까. 칼바도스는 이런 희귀템을 찾는 이들에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온 장인 정신과 노르망디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사과로 만든다는 그 전통과 희소성이 요즘 세대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특히 칵테일 재료로서의 재발견은 칼바도스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엔 주로 스트레이트나 트루 노르망처럼 마셨지만 이제는 바텐더들이 칼바도스 특유의 섬세한 사과 풍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진토닉에 칼바도스를 더한 칼바도스 토닉이나 칼바도스 사이드카 혹은 위스키 대신 칼바도스를 넣어 만든 애플 하이볼 이나잭 로즈, 칵테일 등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에 활용되면서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술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과라는 익숙한 재료 덕분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칵테일로 마시면 그 풍미가 한층 더 다채롭게 살아나는 마법을 보여준 거죠.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칼바도스.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 여행자이자 힙스터들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칼바도스는 더 이상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힙한 테이블 위에 당당히 오르는 술이 된 거죠. 오늘 세상 모둠과 함께 떠난 칼바도스의 여정 어떠셨나요? 단순한 사과 브랜디를 넘어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칼바도스. 여러분의 술 취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숨겨진 보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세상 모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